땅끝 소묘. 길을 가다가다 땅끝에 이르면 그 느낌이란 이젠 다 왔다는 포만감이 아니고 이젠 더 갈 수 없다는 절망감이 앞선다. 그 느낌은 해남의 땅끝 마을보다 연륙교를 건너 완도나 진도의 섬 끝에 이르렀을 때 실감이 진하다. 해남에서 진도대교를 건너 남쪽으로 섬을 가로질러 차로 약 50분쯤 직진하다 보면 땅끝이라는 느낌이 확실한 팽목항에 이른다. 배를 타지 않고는 더 갈 수 없는 절망감. 멀리 떠 있는 섬들과 파도와 바람이 주는 실로 허전한 분위기. 그래서 그런지 그곳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깊이 깊이 서려 있다. 한 여자. 나는 2000년 그 즈음에 그 팽목항에 있는 2층 건물인 비치타운이라는 여관에서 한 달을 넘게 홀로 숙식을 한 적이 있었다. 초여름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니 이마에서 스멀스멀 땀이 솟아났다. 나는 숙소 바로 앞 선착장 해변도로로 걸어 나갔다. 이곳은 대낮에도 조도를 드나드는 배가 선착장에 이를 때만 사람과 차들이 겨우 몇몇 보일 뿐 아주 한적한 곳이다. 더욱이 이렇게 늦은 시간이면 도로엔 오직 바람만이 윙윙대며 거리를 쓸고 다니기에 적막감은 한층 더한다. 그런데 그날은 사람이 있었다. 그것도 여자였다. 키가 큰 편이고 가녀린 몸매였다. 그녀는 길가 바다 쪽 경계석에서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먼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거센 바람이 그녀의 얇은 원피스를 휘어 감고 있어서 그녀의 몸매는 온전히 드러나 보였다. 어스름 저녁, 그 어두워지는 푸른빛과 스산한 바다 풍경을 배경으로 바람을 타고 홀로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실상이기보다는 차라리 실루엣처럼 보였다. 그녀가 나의 발걸음을 느꼈는지 갑자기 휙 돌아섰다. 그녀의 큰 눈이 애수에 젖어 있음을 한눈에 느꼈다. 돌발적인 나의 출현이 그녀를 많이 놀라게 했으리라. 미안했다. 나는 시선을 돌리고 조심스럽게 그녀 앞을 지나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가까이 스쳐가는 와중에도 그 눈길은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서망이라는 마을로 구부러진 길을 걸어 나가면서 계속 등 뒤로 느껴지는 그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그녀의 시선에 사로잡힌 나는 로봇처럼 앞으로만 걸어가야 했다. 그렇다고 무작정 걷고 있을 수도 없었다. 남도석성에 이르는 언덕길을 한 10여 분 걷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되돌아와야 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녀는 경계석에 그렇게 돌처럼 앉아 있었다. 다시 그녀와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길을 다시 느낄 수가 있었다. 한 열 걸음쯤 떨어진 거리에서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어색해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은 대담하게 나를 훑고 있었다. 나는 가볍게 목례를 보냈다. 아까도 눈이 스쳤으니 구면인 셈이었다. 그녀도 가볍게 답례를 하였는데 뜻밖의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배어나왔다. 말을 붙여도 될성 싶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난 아까 비밀스러운 내면을 훔쳐보며 그녀를 방해했었다는 죄스러움이 남아있기에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등 뒤를 계속 간질거리는 그녀의 시선은 참 혼란스러웠다. 얼핏 돌아보고도 싶었지만 그런 행동은 그녀에게 다시 공포심을 심어줄 것 같아 그냥 숙소로 발을 들여놓았다. 나는 그렇게 항상 맹물이다. 참으로 재미없는 내 모습이다. 이름은 비치타운이지만 실상 나에겐 여관이다. 샤워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자리에 뉘었으나 잔잔한 그녀의 미소가 눈앞에 둥실 떠올랐다. 혼자서 여행 중인가? 홀로 여기까지 왔다면 깊은 사연이 있었겠지. 어쩌면 절망적인 삶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겨우 잠이 들었다. 쿨럭쿨럭 피어오르는 안개 속에 해변의 경치가 펼쳐진다. 그녀의 가녀린 몸이 바람에 금방 날려버릴 듯 위태롭게 서 있다가 도련이 나를 향해 휙 돌아선다. 이어 잔잔히 미소를 보낸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 가만가만 손짓을 한다. 분명 나를 부르는 손짓이다. 그녀는 점점 애타게 손짓한다. 허! 하고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자정을 막 넘긴 시각이다. 평소 꿈을 잘 꾸지도 않았는데 그 꿈은 너무 생생하고 이상했다. 애타게 손짓하던 그녀의 잔영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다. 나는 옷을 주섬주섬 입고 복도로 나왔다. 무심히 계단을 내려가다가 마음을 바꿔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 난간에 서니 바람이 시원한 게 아니라 차가웠다. 어제 저녁 그녀가 앉아 있었던 해변 부근을 내려다보았다. 당연히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달빛만이 해변에 털썩털썩 부서지는 파도의 물거품을 교교히 비추고 있었다. 내 모습이 우스웠다. 꿈속에서의 그녀의 손짓을 현실로 연결해서 생각해보다니 참으로 어이없었다.
다시 계단 쪽으로 왔다. 로비로 한번 내려가 볼까? 그런 생각으로 몇 걸음 내딛다가 미쳤어. 하고 속으로 뇌까리고 다시 방으로 되돌아왔다. 잠을 청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고 빛바랜 천장 무늬가 그녀의 원피스처럼 일렁거렸다. 다음날 아침 로비에서 아침을 하고 있을 때 주인 아줌마가 반찬을 나르면서 혼잣말을 흘렸다. 아이고, 어젯밤에 저 여자 때문에 얼마나 놀랐던지. 하면서 출입문 밖을 길게 흘겨보았다. 아줌마의 눈방향을 따라가 보니 놀랍게도 그녀가 또 그 경계석에 앉아 있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나는 당황스러웠다. 주인처럼 초조한 마음으로 물었다. 아니 저 미친 게 한밤중에 출입문에 떡 버티고 서 있잖아. 글쎄,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 분명 저 여자 미친 거야. 그때 놀란 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어. 나는 순간 얼음 조각 같은 칼날이 가슴을 베고 스치는 서늘함을 느꼈다. 저 여자, 우리 여관에 투숙했었나요? 나의 물음에 아줌마는 손가락으로 한쪽 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렇다오. 바로 저 방에 들었다오. 가끔 혼자 투숙하는 여자도 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요. 이럴 수가. 그렇다면 그 꿈은 그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단 말인가.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렸다. 아줌마가 가리키는 그 방은 2층 내 방의 바로 아랫방이었기 때문이다. 층이라는 단절로 먼 거리로만 느껴지는 그 방과 내 방 사이엔 실상 천장 칸막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지척의 거리에서 그녀와 나는 꿈속에서 어떤 교감을 나누었단 말인가. 만약 초자연적 힘이 있다면 교실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거리다. 생각이 거기에 이르자 나는 머리를 흔들어 털어냈다. 역시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일 뿐이다. 바보야, 비현실적인 공상에 빠지면 안 돼. 나는 자신을 애써 추스르며 일터로 가기 위해 현관문을 거칠게 열었다. 그녀가 멀리서 얼핏 돌아본 것 같았다. 나는 이제 불어 그녀 앞을 지나갔다. 나의 발걸음 소리가 충분히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제와는 달리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서는 서리빨 같은 서늘한 기운이 솟구치고 있었다. 그 기운은 다가가는 나에게까지 빗살처럼 뻗쳐오고 있었다. 그녀 옆을 지나치는 마지막 걸음에서 그녀는 비로소 흘낀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물이 맺혀 수정처럼 출렁거렸다. 흰자 위는 내밀한 울분이 복사꽃으로 피어나 타오르고 있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었고 그녀는 금방이라도 바람을 안고 물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처럼 위험해 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더는 돌아보지도 못했다. 그녀는 어쩌면 그녀의 실체는 이미 바닷속 깊이 잠겨버렸고 겨우 겉모습만이 실루엣으로 남아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나저나 그 꿈, 정말 그녀가 그렇게 나를 불러낸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만약 그때 계단을 내려갔다면 그런 생각을 하니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다시 생각을 정리했다. 아니다. 나는 잠들기 전부터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다. 당연히 그녀의 꿈을 꿀 수도 있다. 어쩌면 나의 무의식이 오히려 그녀를 불러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나의 부름에 잠이 깨어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서 그렇게 소란을 피웠을지도 모른다. 아니다. 무슨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가.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그녀는 오직 깊은 번민으로 잠을 못 이루고 방황하였을 뿐이고 나는 또 마음속으로 그녀를 간절히 그리다가 꿈까지 꾸게 되었고 그러다 어쩌다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뿐이다. 어찌되었든 만약 어젯밤에 내가 그녀와 실제로 마주쳤다면 과연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 그나저나 이 거친 바람도 좀 잠들고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 자꾸만 떠오르는 그녀의 붉은 눈은 종일토록 내 마음을 붙잡고 선앙당 기다란 헝겊대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여기서 다음 이야기는 계속 부편으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오. 제게 힘을 주세요. 참고로 이 글의 음성은 클로바 더빙을 이용했습니다.